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밤은 고요해 보였다. 거실의 불빛 하나만이 집안을 더듬고 있었다. 시계는 계속 똑딱이며 시간을 재었다. 그 소리조차 어쩐지 크게 느껴졌다. 영철의 손이 떨렸다. 그 손끝으로 불안이 번져나갔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숨을 낮췄다. 순애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있냐는 묻는 말에 영철은 단어를 붙잡았다가 놓았다. 영배가 이상한 얘길 들려줬어. 라는 말이 나왔다. 그 말은 밤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사건의 단초. 영배는 실버타운에서 온 친구였다. 평소 목소리 큰 사람이었다. 그날은 그의 목소리가 가늘었다. 복도에서 노래가 들렸대. 같은 구절만 계속 반복되더래. 영철이 말했다. 어떤 가사의 한 구절이 계속 집요하게 돌아왔다고 했다. 그 구절은 마치 오래된 레코드의 흠집 같았다. 녹음이 찢긴 채로 같은 프레이즈를 물어뜯고 있었다. 영철은 손으로 입을 막고 더 가까이 듣듯 기울였다. 더 이상한 건 그 노래가 난 방에서 들렸다는 거야. 영철은 낮게 말했다. 비어있는 302호에서 회상복도의 소리. 복도는 낡았고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다. 가로등은 가끔 깜빡거렸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차갑게 흘렀다. 멀리서 한 줄의 멜로디가 흘렀다. 그건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찬양 같기도 했다. 같은 음절, 같은 숨결이 반복됐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향수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 냄새는 오래전의 기억을 자극했다. 영배는 그 냄새 때문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문고리가 스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증거와 불확실성. 관리실의 CCTV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화면은 빈 복도를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닥에는 자국이 있었다. 자국은 물기나 먼지의 흔적 없이 선명했다. 영배의 목에는 가늘고 일렬로 난 자국이 있었다. 피는 없었지만 피부는 붉게 일어났다. 그 자국은 설명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창문을 두드렸고 창밖을 보면 그림자가 지나갔다고 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였을까? 아니면 그저 빛의 장난이었을까? 영배의 고백. 영배는 형에게 말했다. 내 이름을 불렀어. 그 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오래전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이름은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이었어. 그는 낮게 말했다. 영철은 손에 쥔 찻잔을 놓지 못했다. 순애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말을 들었다. 분석과 의심. 순애는 합리적이었다. 배관 소리, 라디오 잔향, 허상. 그녀는 제안했다.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 한두 사람에게서 반복될 때 설명은 허물어졌다. 사람은 불안을 나누면 그 불안이 더 크게 들린다. 무서운 이야기는 다시 증폭돼 퍼졌다. 밤의 복귀. 다음 날 밤 그 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시계는 멈춘 듯한 순간을 1초씩 계속 보냈다. 영철은 창가에 서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가끔 바람이 아닌 손이 창을 쓸었다. 그 느낌은 차갑고 진짜였다. 순애는 촛불 하나를 켰다. 촛불의 불꽃이 떨렸다. 그때 집안 여기저기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낡은 전등이 딸깍거렸고 벽시계에 초침이 튕겼다. 영철은 걸음을 옮겨 복도를 확인했다.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다. 커튼은 제자리를 지켰다. 그 소리는 집 자체가 숨을 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집의 합성물 같은 숨결이었다. 전화와 절망. 영배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다시 들렸다. 여기서도 들려. 그의 말이 멀어졌다. 통화는 잡음으로 끊겼다. 그 잡음은 인간의 말과 닮아 있었다. 영철은 차에 올랐다. 순애는 옷깃을 여미며 함께 나섰다. 길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그 노래의 한 소절이 흘러나왔다. 그 음색은 차 안에 깊게 박혔다. 실버타운 도착. 실버타운 로비는 새벽의 냉기로 가득했다. 관리자는 눈을 비비며 그들을 맞았다. 그의 표정은 피곤하고 불안했다. 우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모든 게 설명되진 않습니다. 관리자는 오래된 음향 설비를 지적했다. 배관의 공명이 특정 주파수를 만들 때 귀에는 노래처럼 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 설명은 과학 같았다. 그러나 영배의 부상과 여러 사람의 목격은 과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진실의 모서리. 영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로 돌아갔어.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때의 기억이 그대로 떠올라 몸을 흔들었다. 내가 못다 한 말들이 있었어. 그의 눈빛이 빛났다. 그리움이 공포와 섞여 있었다. 순애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불안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됐다. 반전의 문턱. 관리자는 결국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냥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았다. 영철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또한 단단해졌다. 영배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내가 무서웠던 건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가 내 지난 날을 들추어냈다는 거야. 마지막 장면. 실제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오래된 건물의 장난이었는지 그 답은 명확히 내려지지 않았다. 그 대신 누군가의 외로움이 밤을 채우고 있었다. 영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게. 내 옛 친구들에게. 순애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의 손길이 제일 무섭고 또 제일 따뜻하단다. 그 말이 그들의 새벽을 비추었다. 엔딩 자막.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빈자리일지도 모른다. 그 빈자리는 우리를 밤으로 이끌고 다시 아침으로 데려온다.